사람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니까요, 5만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나가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 강용석 이 두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씨는 안철수 지역구 노원병에, 강용석 씨는 서울 용산 등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야당이 분열되는 모양새니까 아마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새누리당이 해볼 만한 지역, 즉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 되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스쳐서 지나가 봤지만은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근 몇 년간 보인 행동하고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에서 당연한 공천이 언급되는 행태와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부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최근에 무슨 도도마 사건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 하더라도요, 문제가 없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나갈 수 있겠죠. 자, 이준석 씨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한나라당에서 비대위를 구성했을 때 하버드 대학 나온 경력밖에 없습니다. 스튜디오 클래스인가 뭔가 한다는데 뭐 하는 데인 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아직 20대인데요.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이 여당에 보수 정당에 새로운 물결을 가져오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비대위원을 하면서 언론에 엄청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박 대통령이나 친박의 총애를 받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사실상 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거의 무력화됐죠. 그 뒤부터 이 친구가 새누리당에서 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날 새누리당에 당선된 박 당선자가 인사하러 갔을 때 가장 옆에 앉아있다는 것은 봤습니다. 본인이 옆에 앉으려 했는지 누가 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는 그 이후에 같이 비대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멀어졌습니다. 김종인, 이상돈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이준석 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장부터 항상 좀 패션 좌파 비슷하게 빗다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저는 이준석 씨가 비대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솔직히 말하면 이 더러운 정치판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좀 더 사회적 업적을 남겨서 어느 날 그 업적을 가지고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정치판으로 원한다면요. 근데 이 비대위원은 들리기로는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씨의 아버지가 친구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을 일한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발탁이 됐다. 비대위원으로. 물론 새누리당 하면 고리타분하고 노인정당이고 영남정당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준석 씨 같이 젊은 사람이 들어올 필요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요. 하버드 나온 그런 사람을 쓰지 말고요. 우리 사회에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사회로 갓 들어간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그야말로 흑수저로서 살아가고 또 본인도 평범한 지방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사회초년병 생활을 하는, 그리고 부모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서민의 부모를 둔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한 정당의 비대위원쯤 되면 솔직히 정치에 욕심이 있으면 비상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잠깐 봉사하면서 한 정당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올곧은 이야기를 하고 내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이 뭘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잘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보고 어떤 기회를 부여하겠다 했을 때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제가 어떤 이 정정의 한편에 서서 TV나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저도 뭐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대학교 좋은데 나온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본인이 금수저나 은수저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꼭 공부 잘한다고 하버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는 잘해야 되겠지만요.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과 노하우 때문일 수도 있고, 관리가 컨설팅이 잘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참 부모 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을 비대위원으로 세운 새누리당도 좀 웃겠지만은, 스펙으로 청년들이 스펙 때문에 그렇게 신음하는데 스펙 좋은 사람을 청년으로, 스펙이라 해봤자 대학교 경력이지만 스펙 좋은 사람을 청년 대표로 세워놓으면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보다 스펙이 낮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청년 대표할래 해도 스펙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 청년급제가 한마디로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라는 과거에부터의 이 고사를 잘 새겨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뒤부터 정치판에 얽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올 초입니까? 3인방 뭐 찌라시 뭐 해가 시끄러웠을 때 이 청와대 문건 파동을 이 배후에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이 엄종환이라고 김무성, 유승민을 지목했다. 이렇게 하는 일이 폭로하는 논란의 한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는 문건 파동의 배후에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후적으로 이준석 씨의 확인 등으로 볼 때는 엄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 파동 배후에, 즉 3인방 찌라시 관련의 배후에 김무성, 유승민이 있다,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준석 씨의 정언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었죠. 그리고 그 문장 윗줄에 이준석, 손수조, 엄종환, 이동빈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네 사람이 해동을 했다. 자, 당시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 글들을 기자들한테 사진이 찍혔을 때 수첩에 있는 글들이 어떻게 해석이 됐는가 하면 이 네 사람이 해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꼭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네 명 중에서.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김무성과 유승민을 문건 파동을 배후에서 조정한 그런 사람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이후에 3인방 찌라시 사건이 꺼져가다가 불이 더 붙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건의 전말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김무성 대표한테 이준석 비대위원이 이야기를 해줬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준석 씨가 결국은 언론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엄종환 행정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게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젊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천을 받겠다고 다닙니다. 뭐 공을 세웠으니까 공천을 주는 것이겠죠. 공천이라는 것은
공정한 추천이 아니라 공을 세운 사람한테 주는 추천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헛방도 많이 날리고 뭐 아주 시끌벅적한 스캔들에 또 연루도 많이 된 강용석 의원, 뭐 새누리당 공천 주면 나가겠다. 지금 근데 변호사 생활 아주 즐겁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포 나가냐 하니까 마포는 안 나가지만 서울 안에서 어디든 한 군데나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 후보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알리는 건데 나는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려는 지역구 반응은 어떠냐 하니까 자기는 나가면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당선 확신이라고 언론에 자막이 나왔는데요. 자, 출마할 때 되면 또 언론에 나오겠다고 한답니다. 자, 강용석 의원요, 뭐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 과다하게 잘못 해석돼서 고생하기도 했고, 또 안철수, 박원순 뭐 규명한다고 나섰지만은 실수도 좀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의도는 신선했다고 보는데요. 자, 강용석 의원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은 자유고, 또 뭐 사소한 실수를 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강용석 의원 출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준석 출마가 거론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는 데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말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만 지적할 뿐입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요, 그동안에 보고 들은 국민들의 입장이 있다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동안 이 두 사람은 사고도 좀 쳤고 또 본인의 이미지 관리한다고 어린 나이에 뭐 좌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갈 자격이 있고 또 나가서 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당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말하는 당이라면 그건 당도 아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새누리당에 대해서요, 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용석 의원이 나간다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냐, 새누리당이 강용석을 공천한다면 용산에 공화당, 즉 신동욱 총재가 있는 당이죠, 대통령의 제부죠, 공화당은 도도마음을 용산에 공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과 스캔들이 났던 도도마음은 요즘 팟캐스트나 이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보수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동욱 총재하고도 방송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산에서 강용석 전 의원과 도도마음이 꼭 이 총선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환상의 드림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총선이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재미있게 보일 겁니다. 뭐 정치판에 이런 맛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